끝장을 내자 이게. 오늘은 끝장을 내자. 그렇지. 1000만 광화문 모이자. 맞아요. 이게 정답이야. 오늘 1000만. 수도권이 2500만이거든. 2500만 원 중에서 절반만 모여도, 절반도 아니지, 절반만 모여도 북한에 가서 안 살아도 되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은 전철 한번 타면 그냥 다 오니까.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우리가 광화문 운동을 7년 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40년 애국운동을 했어요. 했는데 광화문 운동을 7년을 안 했으면 이미 벌써 문재인 때 나라가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100% 넘어갔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문재인이가 김여정, 김영남 데리고 쌕쌕 웃으면서 연설하니까, 진영복에 대해서 연설하니까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중간에 듣다 나갔어요. 지금 돌아가신 일본의 아베도 중간에 듣다 나갔다니까요. 두 축이 나가니까 미국이 나가고 일본의 아베도 나가니까 내가 왜 나갔습니까? 이런 연설을 들으려고 여기 왔냐 이거야. 그 문재인 이거는 개새끼야. 저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저 자식 저거는. 이런 연설을 들으려고 여기 왔냐. 그러니까 나머지 적은 나라 국가들은 대표들이 다 쭉 따라 나갔어요. 문재인 혼자서 떠들었어요. 혼자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끝난 뒤에 세상에 김여정 그 기집애를 말이야, 청와대에다가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말이야, 희덕거리고 말이야. 이게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인간입니까 그것이? 김여정, 김영남을 둘이 청와대에다 앉혀놓고 말이야.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임종석은요, 이거는 완전히 북한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임종석이 말하는 거 보면 모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역적 모의한 거 했다고 봐야죠. 자기들끼리. 이게 바로 문재인이란 말이에요. 문재인. 문재인은 간첩이라니까요. 간첩. 지금도 간첩이요. 문재인은. 우리 지금 구조화 변호사가 지금 계속 추적해서 뭐야 이것도. 장학일 목사님 오셨다고? 빨리 들어와요. 나 혼자 하기 힘든데 빨리 들어와. 그래서 여기 의자 한 개 더 가져와라. 아이고 이게 또 무슨 또 방송 듣고 또 쫓아오셨네. 자 그렇지. 아니 지금 보니까 지금 버스 몇 대 출발했다는 말이, 지금 옛날에는 3.1절 때는 버스 몇 대 출발했다고 짝짝짝 다 올라왔는데 말이야. 지금은 뭐 출발했습니다만 나오지, 버스 몇 대 출발했다는 말은 안 했다는 것은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야. 응? 뭐 하는 거야 이거. 빨리 실행위원장들 빨리 보고해. 자, 장일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왜 오셨어요? 아니 난 8시부터 방송 혼자라도 하려고 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전 목사님 불안해서 못 견딘지 7시부터 나오셨네. 하여튼 어저께 철야하고 아무도 8시에 올 사람이, 우리 형제들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나라도 가도 되냐 그랬더니 이영환 목사님이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렇지, 당연히 와야지. 그래서 왔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사실은 결정적인 날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오늘이.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살아서 나오느냐, 그 다음에 한덕수가 살아서 나오냐,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아이, 그럼. 오늘 광화문 광장에 1000만 명 모이면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아이, 그럼요. 아니 이미 내가 보기에는 다 끝내놓고 싸우는 싸움인데. 끝내놓고. 그렇지. 이제 국민혁명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지. 그 얼마 전에 제가 4.19 탑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아니 4.19를 갔다 왔어? 예, 가서 다 돌아보고 왔죠. 진짜로 대단하네. 예, 가서 봐야 또 그 정신이 그 살아나죠. 4.19 그 돌아가신 분들은 안타깝지만은 네. 묘역은 잘 돼 있죠. 잘 해놨더라고. 정리를 해놨지. 잘 해놨어요. 네. 구획 정리도 잘 돼 있고. 잘 돼 있고 그지. 예, 맞아. 상당히 또 넓고. 나는 우리 교회하고 거기 가까우니까 예, 예.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네. 그 오리집 그 먹으러 가다가 네. 내 4.19 거기 자주 한번 들리거든. 예. 들리면 참 그 학생들 아닙니까 걔들이. 맞습니다. 학생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4.19 혁명을 일으켜서 네. 이렇게 네? 정리가 잘 돼 있잖아요. 여기 돼 있네. 위로 네, 올려봐.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네, 네. 그래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이 생명을 걸을 때는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감사하게 제가 이 4.19 여기를 제 아내하고 같이 쭉 돌아보면서 왔는데 아.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10대들까지 다 지금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지. 이게 제2의 피 흘림이 없는 4.19 혁명이 재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고 좀 봐지거든요. 예, 그동안에 우리 전 목사님 또 우리 광화문의 애국 국민들의 그 정신이 이제는 우리 그 젊은 세대들 그 MZ 세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걔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얘들은 우파 좌파의 정신이 없어요. 옳고 그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제 옳고 그름을 깨달은 것 같아요. 맞아. 아주 수고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지난번에 내가 늦게 그 목사님 식사 대접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우리 그 앞에서 일했던 분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한 8시 넘게 나왔거든요. 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완전히 광화문에서 나라를 위한 축제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렇지. 네,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또 한덕수가 탄핵된다 그러면 4.19 이상의 아유, 그 피해 혁명이 일어나죠. 피혁명이 일어나지.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중요한데 오늘이 감흥광장으로 1,000만 모여야 되는데 일단은 아직도 지역별로 이게 버스 몇 대 출발했다는 것이 아직 안 올라와. 3.1절 때는 다 올라왔었는데 말이야. 네. 이게 뭔가 이 군기가 빠졌나 이게 왜 이러나 이거. 그다음에 절박함이 좀 덜한 것 같아. 그러면 큰일 나지.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이 진짜 마지막 전쟁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마라토너 선수가 막판에 스퍼트를 하지 않으면 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맞아. 올라와야 되고요. 맞아.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지하철로 다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천안부터 저 춘천, 서울, 경기, 인천, 뭐 수원 다 이번에는 오늘은 정말 몰수히 나와야 됩니다. 네. 1,000만이 아니라 1,000만 이상이 모여줘야 돼요. 맞아. 네. 그러니까 지나간 뒤에 후회하면 안 되거든. 네. 지나간 뒤에 뭐 아이고 이렇게 될 줄 몰랐네. 모르긴 뭘 몰라. 이 둘 중에 딱 하나거든. 국가가 연방제로 넘어가느냐 북한으로. 네.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불러줄 것이냐. 이게 기로점이 이게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1,000만 명 모여서 하면은 나머지 일은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북한도 북한인데 더 문제는 이 중국과 이 단교 협약을 양정철이가 맺어가지고 맞아요. 대한민국을 꼭 중국의 그 속국 또는 자치구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겐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중국은 한 번도 대한민국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중국의 옛날 있잖아요. 옛날에 네네. 우리나라 조선 왕들이 네. 중국한테 가가지고 그 뭐 저 자금상에 가서 말이야 절하고 말이야.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놈들이. 원래 사실은 우리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이 네.
동북 삼성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흥룡강, 유령성, 길림성, 지금으로 말하는 심양이죠. 네네. 거기까지가 원래 우리나라 땅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맞아요. 우리나라 땅인데 저놈들한테 쫓겨 내려와가지고 결국 우리 한반도에 이것도 또 지금 절반밖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오늘이 시작인데, 가문광장으로 하여튼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제천 단양에서 2대 출발했다고. 예. 출발. 예. 그렇지. 단양에서 2대 정도 올라오면 그 단양 지역에서 2대면 많이 오는 거예요. 거기 완전 시골이잖아. 네네. 맞아. 거기서 많이 오는 겁니다. 아이고 감사해. 박수. 너무 감사해. 버스 2대. 그렇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란 말이야.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 전 목사님 사실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돼. 내가 어제 보니까 허리도 좋지 않아 가지고 이 거동하는 게 조금 걸을 수 있도록 회복되니까 나 걸을 수 있어 그리고 또 나오시는데 네. 좀 몸 회복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드리고 우리가 전 목사님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열심히 한번 함께 해 봅시다. 네. 내가 이 방송 오래 하다가 네. 허리가 주저앉았어. 아유 그러니까 한 발도 못 뛰는 거야. 한 발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 거기 저 돌고 지역에 좋은 병원도 아닌 그 돌고 지역에 가서 물리치료 받아서 예. 이제 겨우 걷게 됐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마지막 혁명인데 말이야. 예. 응? 마지막 혁명인데 이것을 뭐 나중에 이겼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오늘 광화문으로 1,000만 명 나오면 우리는 연방제로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아니 전 목사님 어저께 좀 안 좋으시다고 해서 병문안이라기보다 좀 문안을 가봤더니 내가 깜짝 놀란 게 나 이제 걸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앞에서 맞아. 걸었잖아요. 맞아. 아니 그 전에 목사님이 얼마나 걷지 못했으면 우리 앞에서 맞아. 뭐 이렇게 뭐 정말 정상적으로 뛰거나 뭐 활발하게 걷지도 않지만 어정어정 걷는데도 그걸 자랑하는 걸 보고 지금 가슴이 어저께 아프더라고요. 아니 침대에서 예. 화장실을 기어서 갔어요. 걸을 수가 없었어. 그랬구나. 그러니까 어제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그걸 우리 앞에서 그 걸음 뭐 그렇게 활차게 걷는 것도 아닌데도 나 이렇게 걸을 수 있어. 그 말하는데 정말 가슴이 맺히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애국 운동하는 거에 100분의 1이라도 좀 한번 해달라 이거야. 오늘 무리한 게 아니잖아. 가문에 한번 와달라는 거지. 네. 그 와주면 다 되는데 모든 거 다 되는데 결국은 오늘 우리가 선언할 일은 뭐냐? 국민 저항권입니다. 네.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와도 아무 일도 못해요. 공수처 해결을 해요? 못해요. 그 다음에 또 헌법재판소 그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중앙선관위 못해. 국회 해산 못해.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이 없거든. 네. 없단 아니 말이야. 대통령도 무슨 뭐 다시 회복돼서 온다 그래도 그렇지. 뭐 힘쓸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아니 저 트럼프나 만나러 갈 일밖에 없어. 그 정말 안타까운 건 쟤네들이 또 탄핵할 것 같아. 맞아. 예. 또 탄핵할 것 느낌이 같아요. 와. 예. 왜냐하면 이재명 이놈이 하는 말 보면은 예. 세상에 뭐 마은혁인가? 네네. 걔 임명 안 하면 예. 완전히 대통령 권한대행 체포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깡패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혹시 방송실 생 영상 있는지 한번 들어봐 줘봐. 법치도 아니고. 세상에 말이야. 아니 저거를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말하기를 뭐랬냐. 나는 체포되기 전에 스스로 사표 내겠다 또. 나라가 이게 삼권 분립이 안 되고 아주 무법천지의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이게 국민 저항권으로 나라를 다시 살고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4.19 혁명과 같이 국민 저항권으로 정부 조직이 새로 가야 되고 모든 국가의 조직이 새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나라가 위기고 심각한 거죠. 네. 정말 무법천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이게 내가 볼 때 해방 이후에
네. 가장 큰 위기가 온 것 같아요. 네. 6.25 전쟁보다가 네. 그건 차라리 물리적 전쟁이었으니까 네. 미군이 와서 이겼잖아요. 네.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가장 큰 위기가 온 것 같아요. 그거는 딱 한 놈이잖아요. 이재명 하나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금. 응? 근데 이게 목사님 부정선거의 근본 원인이 그렇지. 그런 사람들 가짜를 뽑아놓으니까 국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 뭐 투표로 우리가 이 저 국민들이 정말 권리를 위임해줘서 주권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을 국민들이 위임해줬으면 저들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생각할 텐데 투표는 당신들이 하세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당선될 테니까. 이래가지고 뭐 그냥 조작해가지고 딱 부정으로다가 되고 나니까 너희들 떠들어봐야 난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이런 주의인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나왔네. 자, 한번 이재명의 이 정말로 말 같지 않은 이 폐악질이라 그러나 요즘 뭐라 그러냐. 조폭의 언어죠. 조폭의 언어. 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 정부 기구를 구성해야 국가 질서를 유지할 것 아닙니까? 국가 체제를 유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 구성을 3인 이렇게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게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게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했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헌법 위에 최상목 대행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무유기의 현행범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자, 아니 저거요. 목사님 난 저 얘기를 딱 들으니까 직무유기를 한 건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그렇지. 그동안에 이 헌재의 그 사람들을 임명하지 않은 게 더불어민주당이었어요. 그렇죠? 맞아. 그러면 직무유기를 자기들이 했으니까 최상목 그 대대행은 바로 사람 보내서 쟤들을 체포해야 돼요. 맞아. 예. 거꾸로. 맞아. 직무유기를 한 거는 이재명을 체포해야 돼. 그렇죠. 그거는 내가 봐도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한 거는 저들이고 저렇게까지 직무유기를 하고 하면서 대행이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여당 야당이 이게 공론을 해가지고서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혼자서 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독단으로 해놓고 나서 이걸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저런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어딨냔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 이재명이가 그 헌법재판소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뭐 체포하거나 그 다음에 뭐 공격하거나 그런 적. 그러니까 저게 상권 분립에도 위반되는 거고요. 저건 월권입니다. 월권. 네. 저건 완전 조폭들이 하는 얘기지. 저게 무슨. 기가 막혀. 아니 저런 협박을 하게 되면은 저게 공갈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나? 저거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어요. 네. 참. 자, 저는 이제 또 허리가 무리가 와서 나는 일어서고 장일 목사님 혼자서 외롭게 그래서 무조건 수도권에 네, 1,000만 명이 모여야 되니까 네. 전체를 한번 타면 다 오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은. 네네. 그러니까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들어오시고. 짝짝짝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애국의 노래 한번 틀어주세요. 우리 전 목사님 배웅 좀 해야죠. 네. 예.
양양가 들어주세요. 한번. 양양가 들어라.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도국의 앞날을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지켜내야 합니다.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도국의 앞날을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이 아침 7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시간에는 제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같이 독려하면서 우리 이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우리 함께 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 방송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각 지역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올라오시고 광화문에 오늘 다 올라오시게 됐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야 하느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국민 저항권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대한민국이 사상적으로 위기가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안토니오 그람시라든지 이런 모든 사상적인 것을 얘기했고 대한민국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저께 어떤 목사님을 제가 만나 뵈니까 목사님 그 전에 얘기했던 일들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사실대로 그대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을 앞두고 국민들이 하나로 모여서 대한민국을 국민 저항권으로 다시 한번 제2의 4.19 혁명과 같이 정말 살기 좋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일 동조가 굳건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모든 내막에 흐르고 있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이 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각 지역에서 지금 올라오고 계시죠? 예, 버스로다가 다 올라오고 있고 눈물겹게 정말 안타깝게 나라를 걱정하면서 모든 젊은이들로부터 또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다 광화문에 모여서 한 번 더
천만이 모여서, 여러분 1000만이라고 하면요 서울 시내를 완전 덮습니다. 서울을 완전히 덮는 게 100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오늘은 제가 지금 세계적 제사장의 국가로 이제까지 하나님이 사용했던 미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왜 우리가 친미로 가야만 하느냐, 왜 한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하는데 이 특별히 한미 동맹이 굳건해져야 하느냐, 우리가 그 밑에 어떤 수하로 들어가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 친미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역사의 3요소가 뭐냐면 시간, 사람,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위해서 허물과 죄에 대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예수님의 재림, 이걸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대가 역사의 흐름을 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절기로 얘기하면 유월절, 초실절, 사순절, 나팔절, 장막절, 재림 때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저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셔서 왜 우리가 친밀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를 전하는데, 우리가 미국과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역사의 흐름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에 개입하는데, 특히 하나님은 한 나라를 택해서 세계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성경 말씀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세 요소가 나오죠. 첫째가 하나님의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를 중보해 줄 수 있는 그 예배를 집리하는 게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백성은 타락한 백성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할 때는 이 세 개의 요소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쭉 통해서 보면, 하나 넘겨서 보시면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택한 나라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은 양육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아수르 나라 때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그 아들인 남유다를 차지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그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후에 아수르 나라, 그 다음에 바벨론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잠깐 얘기하냐면, 역사의 흐름 속에 나라 속에 간섭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붙들고 일하고 있으며, 미래는 어느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거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대한민국의 지금 이런 국민을 깨우고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외치고 있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되게 목사님들 그리고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지금 역사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고, 그 페르시아가 무너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헬라 문화, 아주 이 문화는 굉장히 크잖아요.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서. 그 헬라 나라가 망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 로마,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초대교회 형성이 이루어지고, 이 당시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되게 됐잖아요. 이러면서 이때 유럽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지요. 아시아며 아프리카까지 다 진출해서 장악하고,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영국이었어요. 영국. 그때만 해도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제사장의 나라였는데,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사명 감당을 못하고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어디로 갑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1620년에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